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진씨, 한반도 통합을 선언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선한 가을바람 부네요. 그러게요. 한반도 통합도 점점 무르익어 가네요. 오늘은 언론을 다룬다죠? 네, 언론 통합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 기자회견.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장용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언론사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남북한의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저는 이 자리보다는 이쪽 자리가 더 익숙하거든요. 늘 기자로서 이쪽 자리에서 질문하는 데 익숙했는데, 오늘은 상황이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어색한,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하고, 이따가 뭐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남북한 언론 체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한 언론 체계를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둘 이상 서로 다른 조직 또는 기구 이런 걸 하나로 합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남북한 언론 체계를 통합한다라는 건 남북한의 서로 다른 걸 하나로 묶어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실 남북한의 언론은 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하고 있는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 전달을 통해서 독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을 돕기 위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각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생각 아니면 기자들의 생각이 담기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북한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선전과 선동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일지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정점에 놓고 정치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을 묶어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주로 언론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94년부터 언론사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또는 외교 안보 이쪽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저는 북쪽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꼼꼼히 노동신문을 보거든요. 노동신문에 글자 하나 틀려지는 것까지도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면부터 통상 6면 발행이 많이 되는데 1면부터 6면까지 단숨에 읽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정말 재미가 없고, 어저께 한 거를 또 실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 똑같은 소리를 써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이제 북한 언론이 가지는 북한 언론만의 특성이겠죠. 그러면 남북한의 언론을 어떻게 통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서로 다른 입장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도 그런 걸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볼 때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한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군사력으로 힘이 훨씬 세니까, 훨씬 좋은 무기가 많으니까, 뭐 물론 최근에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무력으로 가서 싹 한번 갈아엎자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주기를 바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 붕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 공존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력을 통해서 통일 아니면 하나로 되어가는 길은 우리가 보아야만 할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에 간단하게 6.25 때 있었던 6.25 전쟁 때 겪었던 우리의 전사자 뭐 이런 명단들 그런 것들을 숫자 통계 자료를 넣어놨고 했는데, 그리고 옆에 보면 지금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도 해놨어요. 6.25 전쟁 때보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너무 어마무시해졌어요. 전쟁이 나면 옛날에는 총 쏘고, 왜 혹시 영화 고지전이나 아니면 태극기 휘날리며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알지만 총 쏘고 이렇게 총으로 쏴서 사람들, 그러다 가끔 폭격기 날아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지만 이제는 전선이 아닌 곳에 포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공격하는 방식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도자를 제거하기, 핀포인트로 제거한다라는 목적으로 하면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남한이고 북한이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취재하기 힘들었던 취재가 어떤 거냐면 이산가족 취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자들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현장과 감정적으로 동조화하지 말라고 배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슬프고 뭐 하더라도 저는 안 슬퍼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늘 그 균형되어 있는. 근데 이산가족 상봉하면 통상 이제 백분이 북쪽의 가족을 만나거나 아니면 북쪽의 이산가족 100분이 남쪽의 이산가족들을 만나거나 하시는데 사연이 없는 분이 없겠죠. 다 100분 모두 사연이 다 있어요. 근데 반세기 넘어서 만났어요. 솔직히 전쟁 나서 총 맞고 죽으면 그게 오히려 더 깨끗할지도 몰라요. 근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사람이 갖고 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선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안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는 방안. 이게 1994년부터 93년, 92년, 9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북한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예요. 북한은 곧 붕괴될 거야. 특히 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김일성이 죽었고,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러고 나서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이 붕괴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김정은이 2011년 12월부터 이제 2012년 4월에 걸쳐서 권력을 승계하면서 지금 북한 체제가 유지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북한 사회가 가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렵고 식량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근거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독일 통일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생각하죠. 우리와 같은 유사한 분단 구조를 가졌다가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된.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사는 서독이 못 사는 동독을 호로록 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독일의 통일 과정은 기본적으로
서독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동독 사람들의 열망이 통일로 이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정권이 붕괴가 됐고, 정권이 붕괴가 된 다음에 독일 내부 동독에서 총선거가 치러져요. 총선거가 치러지면서 어떤 내용으로 치러지냐면 이제 여러 정당들이 나왔겠죠. 우리도 선거를 하면 뭐 민주당도 있고 저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다양한 당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일의 출발점은 어디였냐? 이 총선거에서 서독하고 협상을 시작해서 통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정당들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동독의 집권 세력이 서독과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독이 서독,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연방제 국가니까 연방법을, 그러니까 서독은 연방법을 고쳐서 동독의 몇몇 주들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지금의 국가를 수립을 한 거죠. 그럼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 동독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이거 뭐 한참 옛날 얘기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공격을 해서 차지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국제사회가 시끄럽죠. 미국의 비난, 특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크림반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 크림반도 주민들이 국민 총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자기네들은 러시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 결국 뭐냐?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몇몇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최근 자료가 없는데, 왜냐하면 최근에는 국내 들어오는 탈북민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없는데, 이거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그 해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설문조사인데, 이게 2016년 조사인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 들어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갓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의 사고방식들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많이 근접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친밀한 주변 국가가 어디냐? 라는 얘기에 76.8%가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5.9%만 남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정권이 붕괴가 되고,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총선거가 치러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당들이 나오겠죠. 근데 나는 중국하고 손잡고 앞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킬 거야 라는 정당과, 나는 남조선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볼 거야 라는 정당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태라면 북한 주민들은 중국하고 가까운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 북한에 사시는 북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 분들이 남쪽에 대해서 더 많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노력이라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언론 교류가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의 언론이 서로 상대방의, 저는
지금 연합뉴스라고 하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바,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향하는 바는 북한과 상호 지국 설치예요. 조선중앙통신이 남쪽에 지국을 설치하고 우리가 평양에 지국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국을 상호 교환해서 설치하면 저쪽에서도 기자가 내려올 거고 우리도 기자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대단히 안타깝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유력한 통신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엔 AP통신이 있고 일본엔 교도통신이 있고 중국엔 신화통신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엔 타스가 있고 영국엔 로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엔 AFP가 있어요. 이들 모두 북한과 협약을 맺고 지국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 아예 신화나 타스는 주재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AP나 로이터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교도도 그렇고 북한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큰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중국에 주재하는 특파원을 북한에 들여보내서 기사를 쓰고, 평상시에 북한에서 발생하는 기사는 고용을 해서 써요.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무실에서 고용을 해서 기사를 쓰게끔 보내오게 하는데, 그렇게 고용해서 쓰는 기자가 아무래도 북한 통제를 받고 기사를 보내올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 조금은 점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남북한이 콘텐츠 제작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보면 이효리 씨하고 조명혜 씨가 핸드폰 삼성 애니콜 광고, 이거는 영화 공작을 통해서 늘 많이 아실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 그때 KBS인가요? KBS가 사육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북한에서 제작을 했어요. 우리가 제작비를 대고 북한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 편집은 이제 남쪽에서 하고 그랬는데 성공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건조하고 재미없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서 남북한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는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자꾸 진행이 되고 쌓이고 하면 남북한의 언론의 통합 내지는 활동적 통합, 그러니까는 저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상대방의 장점들을 수용해 나가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북한의 언론 통합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다 시급한 교류,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뭔가 하나 서로의 장단점을 단점은 버릴 건 버리더라도 그 장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북한에 가서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저의 언론인으로서 종국적인 꿈은 평양 특파원이에요. 평양에 가서,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도 운전해서 왔지만 저는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양 특파원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좀 괜찮은 SUV를 하나 끌고 평양에 가서 북한 땅을 누비면서 북한의 정말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취재하고 전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제가 언론사에 있는 동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그런 꿈들을 꿔가면서 한다면 조금씩 남북한의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과 희망들이 하나씩 모아져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를 지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언론을 지망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북한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저는 꼭 정치적 노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북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남쪽에서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통합 하나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다르다라는 걸 전제하는데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지향점을 모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길로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남북한의 언론도 앞으로 그런 길로 가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들을 북한의 언론이나 남쪽의 언론이나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북쪽에 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을 제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꿈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꿔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설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